이제 진짜 SNS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중에 어떤 걸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3개 다 해봤는데 그냥 이거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돈 버는 기술 알려드리는 마부사키입니다. 여러분 부업으로 SNS를 시작하고 싶은데 이렇게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3개 중에 어떤 플랫폼을 해야 될지 어렵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사실 본업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 지인분들은 정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한 1년이 넘도록 SNS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전부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딱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11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컨설팅해서 여러가지 대표님들 부업하는 계정들을 했었고, 그리고 PPL이나 퍼널 설계 경험이 있습니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로 유입을 시키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인스타도 제 개인 계정 외에도 이 부업용 계정들을 여러 개 운영을 했었어요. 콘텐츠 커머스 한다고 막 이것저것 키웠었는데, 대표적으로 이 계정은 캠핑 쪽으로 뭔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올려놓은 거에 DM을 보내서 내 피드에다가 올린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광고나 협찬을 받으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PPL이나 공동구매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블로그는 제가 2015년도부터 최적화 블로그가 돼서, 그리고 지금 인플루언서 배지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단이나 기자단 경험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엄청나게 많이 전부 다 해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인들보다는 SNS에 대해서 되게 깊게 생각하고 분석하고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면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SNS로 돈을 버는 거는요, 대표적으로 크게 3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기업을 대신해서 홍보해준다. 거의 사실상 부업이라고 이야기하면요, 협찬이나 PPL 그리고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요. 이거는 쇼핑몰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영업 운영하는 분들, 매장에서 지식 창업으로 강의나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거의 SNS로 돈을 번다는 거는 내가 누군가의 기업을 대신해서 홍보해주는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내 상품을 팔거나 이 2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구글에서는 애드센스라는 걸 통해서 광고를 보면은 수익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교 기준을 2가지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소요 시간이고 두 번째는 수익성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가 압도적으로 굉장히 많이 시간이 들어갑니다. 이건 다들 아시다시피 유튜브가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썸네일하고 업로드하는 이 과정들이 굉장히 만만치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획을 해서 업로드까지 일주일에 1개가 나오면은 괜찮은 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전업 유튜브가 아닌 경우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 지금 직장인들이 유튜브로 수익을 내겠다고 해서 유튜브를 한다고 회사까지 관뒀는데 20대 직장인 한숨, 이런 뉴스까지 뜰 정도로 카메라라든지 마이크 같은 게 중고에서 엄청나게 매물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유튜브라는 존재는 내가 남의 거를 카피하더라도 이런 본인만의 콘텐츠가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인스타인데요. 인스타라고 하면은 피드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요즘에는 피드를 보지 않습니다. 1분 내외의 영상인 릴스, 그리고 트위터의 대항마로 나온 스레드, 이 2가지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 앱은 인스타그램, 그리고 최근에 사용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앱은 스레드, 이렇게 2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스타는 유튜브에 비해서는 확실히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 추가된 게 뭐냐면 이 소통하는 거가 조금 더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기획을 하고 이 촬영하고 편집하는 사이에 시간이 별로 들지 않거든요. 사실상 편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획하고 다이렉트로 촬영하자마자 이제 업로드까지 되게 빨리빨리 올라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댓글에 대해서 소통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팔이라든지 댓글을 달아준다든지 팔로우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정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이름에 걸맞는 SNS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나만의 콘텐츠로 승부 보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지금 뜨고 있는 영상, 지금 뜨고 있는 음악, 이런 것들을 조금 트렌디하게 잘 풀어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업로드 주기도 유튜브보다 훨씬 짧습니다. 일주일에 거의 3개 이상은 업로드를 하셔야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블로그인데요.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다 주는 곳이기 때문에 블로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따라서 소요 시간이나 뭐 버는 돈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최근에 다뤘던 영상인데 직장인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부업 중에 하나가 이 60만 원짜리 버는 게 블로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블로그로 사람들은 지금 대부분이 60만 원 이상을 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기획을 하고 키워드를 세팅하고 사진을 세팅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 다만 요즘에 블로그가 수익성이 왜 올라갔냐, 왜 소요 시간에서 유리한 메리트가 있냐라고 한다면은 AI 덕분이죠. 그래서 챗 GPT와 클로드 덕분에 시간이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줄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드 블로그 대행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진짜 하루 종일 하면 6시간 정도 걸렸는데 지금 3분의 1 정도 돼서 한 2시간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나 사진이 다 제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말 빨리 쓸 수가 있어서 블로그 부업이 가장 쏠쏠하다라고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가장 빨리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로그의 역사가 굉장히 지금 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인스타나 유튜브 같은 경우보다 훨씬 지금 이 산업 전반에 끼치는 영향력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체험단만 나는 빨리 하고 싶다 이러면은 한 달 내로 이 체험단 계정을 세팅해서 여기저기 맛집도 가고 뭐 미용실도 공짜로 가고 펜션도 공짜로 가고 이런 게 한 달 안에 거의 다 됩니다. 기자단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이제 알고리즘이나 이런 걸 잘 활용을 하시면은 금방 돈을 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요 시간을 알았으니까 현실적으로 벌 수 있는 돈도 알아야겠죠. 근데 제가 상위 1%의 사례들은 제외를 했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저한테도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어서 여러분들 대부분의 99%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튜브의 수익성은 구독자 10만 채널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애드센스 수익이 사실은 이게 가십니다. 정말 엄청난 거예요. 이것만 해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다만 이제 아셔야 될 거는 그러니까 이 애드센스 수익이 굉장히 좋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PD나 편집자를 쓸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촬영하고 편집했으면은 이 200~300만 원 정도 수준의 수익은 당연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구독자 수에 비해서 조회수가 막 엄청 많은 채널은 아니에요. 막 예능처럼 먹방하고 그런 채널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애드센스 수익만으로도 거의 한 그래도 요즘에 달러 환율이 올라서 그런지 한 200만 원 조금 안 되게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참고로 일주일에 한 편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영상이 잘 터지면 뭐 더 많이 벌 수도 있고요. 사실 애드센스 수익은 그냥 성과급 같은 느낌으로 그냥 들어오는 돈이고 유튜브의 주된 수익원은 이 PPL 광고입니다. 이게 지금 신반 채널 기준으로 저렴하면 한 300만 원 정도 하시는 것 같고 채널 활성도가 좀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만 원까지도 올라가는데요. 이게 이제 브랜디드 콘텐츠냐 영상 전체를 다루는 걸 브랜디드라고 합니다. PPL 영상 일부를 다루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쇼츠로만 올리는데도 한 100만 원, 200만 원씩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초반에는 브랜딩 때문에 이제 인풋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투자 대비 수익이 거의 뭐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업을 하든 전업으로 하든 간에요. 근데 이 브랜딩 측면에서 저는 유튜브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무궁무진한 기회들이 유튜브에서 벌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강의에 제안을 받거나 이 출판이나 섭외 등등 이렇게 뭔가 공적인 거를 내가 홍보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인스타그램이나 뭐 다른 매체랑은 파급력이 좀 다르죠. 어쨌거나 뭔가 전문성을 가지고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진입 장벽은 높지만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각인시킬 수 있기 때문에 파급력 측면에서 저는 유튜브가 무궁무진한 기회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익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나만의 콘텐츠가 없는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없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한 적은 없지만 최근에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나 백수라서 매일 쇼츠만 만드는데 한 개의 불법 영상, 불법으로 이제 내가 갖고 왔다.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6개 채널에서 각각 특유의 폼으로 나눠서 올린대요. 근데 6개를 하는데 작업시간이 1시간도 안 되고 구독자 수가 있어서 조회수도 잘 타는데 아침 저녁 하루에 2번 작업하고 나머지 시간은 놀러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차도 하나 뽑아서 맛집 탐방에 여기저기 명소도 다닌다고 하는데 이 사람의 수익을 보면은 2023년 11월 달에 수익이 1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12월 달에는 이제 진행 중인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300만 원을 벌었다는 이 인증글이 커뮤니티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가짜가 아니라 진짜일 거예요. 실제로 이제 작년에는 AI가 만들어준 영상을 가지고 수익하는 것들이 굉장히 부업 쪽에서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되기는 할 텐데 이 수익화에 대해서 뭐 노란 딱지가 붙었다, 이제 앞으로 사라질 거다, 이런 말들은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 요즘에 AI가 발달하면서 유튜브에 링크를 넣어버려요. 그냥 다른 사람의 링크를 넣자마자 그냥 AI가 알아서 쇼츠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무한으로 배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회수당 수익이 들어오니까 월 600만 원씩 들어온다, 뭐 이런 뉴스 기사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AI로 작곡해서 요즘에 유튜브에 넣는 BGM들도 다 AI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쓰게끔 만들어서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왜 발생을 하냐면은 사실은 유튜브에서는 이 저작권 신고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저작권 침해는 그 본인만 신고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해외에 있는 영상을 국내로 갖고 와서 내가 쇼츠로 만들어서 이렇게 올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걸 신고하려면은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내가 불펌한다는 걸 알고 그걸 신고를 다이렉트로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대신해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멀리 있는 코리아라는 나라에서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뭘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이제 알고서 이 사람 뭐 처치를 해주세요 하고 신고를 하겠습니까? 웬만큼 이런 것들은 구독자들이 제보를 해주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고요. 유튜브 내에서도 심지어 이렇게 침해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위반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으로 지금 막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돈을 버는 형태는 이렇게 부업으로 양산형 쇼츠를 만들어서 조회수 수익을 땡기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나만의 콘텐츠,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리뷰해가지고 광고를 받거나 나만의 콘텐츠로 수익화를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건 인스타의 수익성입니다. 사실은 인스타는 수익성 그냥 꽝입니다. 돈 못 번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애드센스라는 거에 수익을 아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말해서 예쁘고 잘생긴 게 아니라면 정보 콘텐츠 제작으로 내가 돈을 벌겠다? 솔직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뭔가 맛집이나 이런 식의 계정을 만들어서 협찬을 받으면 어떨까요? 제가 그래서 실제로 맛집 인플루언서를 섭외할 때 그 실비를 제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맛집 인플루언서가 2만 명 정도 되는 기준에서, 그리고 평균 좋아요가 꽤 괜찮으신 분들 기준으로 원고료가 한 번 할 때 10만원에서 15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금액이 좀 높아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내가 매장을 직접 가야 된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높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래서 인스타에서 맛집 인플루언서들끼리 또 모임 같은 걸 만들어서 서로 사진을 올려주고 영상을 주고 서로 올려주고 이런 것들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계정을 광고로만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일주일에 한 2번씩 광고를 받는다고 해도 한 번 받을 때 10만원, 일주일에 2번이면 20만원인데 한 달 내내 그래서 8번을 받는다고 해도 그렇게 금액이 막 엄청 크지는 않습니다. 8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스타도 인플루언서급이 되어야 되는데 한 10만 인플루언서 정도 돼가지고 정말 내가 파급력이 높아서 정말 내가 그쪽에 대해서 팬을 몰아놓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동구매로 돈을 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 진행할 때 이 RS라는 게 한 번 판매될 때 이제 수수료 개념으로 가져가는 건데 그게 2천만원, 3천만원씩 가져가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블로그는 돈을 어떻게 버냐면 이 체험단, 기자단, 브랜드 블로그 대행 등등 되게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최소 월 50만원 정도는 내가 뭐 한 달이니까 충분히 벌 수가 있고, 브랜드 블로그 대행까지 확장을 하게 된다면은 한 300만원까지는 무난하게 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업으로 한다고 하면은 훨씬 더 많이 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루하지만, 왜냐면 우리가 사실 다 알고 있는 내용들로 돈을 버는 거예요. 뭔가 창의적인 것들이 있어야 더 재밌게 할 수 있는데 블로그는 사실 그런 게 좀 없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그런 플랫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플루언서 배지를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저는 이제 배지를 받았는데 한번 포스팅을 해주는 대가로 원고에 10만원 정도 부른다고 보시면 되고, 상위 노출이 되면은 플러스 알파로 더 붙는 경우도 있고요. 이걸 전문으로 하는 분들은 뭐 IT 리뷰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제품을 협찬받는 경우도 있고, 광고성 리뷰이긴 하지만 사람들한테는 정보성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거의 뭐 매일매일 올리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는 대체해서 나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리뷰
리뷰를 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외주를 줄 수가 있습니다. 내 얼굴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글의 어떤 패턴 같은 경우를 꼼꼼하게 보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외주 시스템을 만들면은 충분히 쏠쏠하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옛날에 키워놓은 블로그가 있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 한 2015년도 이전에 만든 블로그가 있다 라고 한다면은 지금 당장 블로그를 키워보시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예전에 만든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가점이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가 쑥쑥쑥쑥 잘 큽니다. 물론 실명 인증도 되고 그 아이디에 로그인도 했고 뭔가 이렇게 이력이 있다는 가정하에 블로그를 처음이라도 시작하는 분들은 쭉쭉쭉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은 기자단이라고 해서 이 원고나 사진이 나한테 오는데 내 블로그에다가 대신 업로드 해주면 돈을 주겠습니다 라는 이런 부업이 되게 잘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강의장에 갔을 때 그 최불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최불 이 정도? 옛날에 조금만 키웠어도 요즘으로 따지면 최불까지 다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신 분들은 이거 기자단이라고 해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그냥 원고 그대로 올리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진짜 저렴하면 2만원이고 이제 한 좀 적당하게 받으면 5만원, 이 사이 언저리로 금액을 받으세요. 그래서 그걸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한 2만원에서 5만원이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부업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쏠쏠하죠.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여러분이 뭔가 어떤 분야에 부업이든 전업이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전문성이 있다, 관심이 있고 그 업을 계속 꾸준히 할 거다, 그러면은 전 무조건 유튜브를 추천합니다. 내가 뭐 블로그나 인스타로 1년 동안 한 사람이랑 유튜브로 1년 동안 한 사람은 처음에는 이게 유튜브가 더 느리겠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게 유튜브고 수익성도 훨씬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애드센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유튜브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점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나만의 콘텐츠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정말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일수록 더 많이 들어가겠죠. 사실상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하나 더 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쉽게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얼굴을 공개해야 된다는 것도 조금 단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공개가 부담스러우신 경우에는 뭐 캐릭터를 만들거나 아니면 편집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그쪽에 대해서 시간과 노력이 더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죠. 왜냐면 내 얼굴이 어디서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스타는 솔직히 얘기 드리면은 잘생기고 예쁘신 분들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만 뭔가 SNS를 했을 때 수익성이 좀 좋고 협찬이나 이런 PPL 기회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뭔가 컨셉을 잘 잡아서 캐릭터가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진짜 우리가 그냥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라 끼가 있는 사람, 이런 분들한테 조금 더 적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상 돈을 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하기보다는 자영업이나 쇼핑몰 지식창업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키우기 위해서 SNS의 수단으로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고객과 내가 소통하기 위해서 마케팅 용도로 쓰실 때는 인스타그램을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부업이다, 저는 절대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뭐 최근에 인스타그램 보너스라고 유튜브의 애드센스 같은 그런 수익 활동처럼 들어오는 것들이 생긴다고는 하는데, 아직은 시험 단계라서 정확한 기준도 없고 제대로 정착될지도 의문이라서 저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나는 얼굴 공개 절대 못하겠고 캐릭터 컨셉 이런 것도 모르겠고 소통도 별로 하고 싶지 않다, 근데 나는 정직하게 돈은 벌고 싶다, 내가 한 만큼 돈을 벌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블로그를 추천드립니다. 뭔가 꼼수, 트렌드 이런 것들로 돈을 버는 것들은 유튜브나 인스타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나는 정말 노트북 하나 가지고 정직하게 글 써서 정직하게 시간 들인 만큼 돈을 벌고 싶다 한다면 그냥 선택지가 네이버 블로그라고 보시면 돼요. 단점은 좀 지루해요. 정말 이걸 못 버티는 경우가 정말 많고요. 그리고 진입장벽이 낮은 만큼 단가가 낮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브랜드 블로그 대행 같은 경우에도 내가 직접 영업을 따올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 밑에 이제 원고 작가라든지 뭔가 이렇게 정말 글만 쓰는 그거는 챗 GPT가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단가가 완전히 다 내려갔어요. 그래서 조금씩 더 공부를 해서 이미지 세팅하는 거, 키워드 넣는 거,
그리고 영업하는 거, 뭐 브랜딩 하거나 컨셉을 잡는 거,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공부를 해야만 단가 마진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직 같은 게 네이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도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 노출이나 노출되는 키워드 등 이런 것들의 공부도 해야 되지만 이 네이버 블로그의 어떤 존속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저도 거기에 동의는 합니다. 이 로직이 계속 변하면서 시장성이 왔다가리 갔다리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의 그 플랫폼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그럼 뭘 먼저 해야 될까라는 부분은 제가 따로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어떤 채널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아시다시피 하나를 제일 먼저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는 경우는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를 정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날 때까지만 뚫어 놓으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콘텐츠에 대한 감이 있기 때문에 더 쉽게 하실 수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영상에서 다뤘다시피 내가 하고 있는 분야,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분야, 이런 거에 따라서도 SNS를 선택하는 기준들이 달라진다는 거, 이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벌써 5년이 넘었는데 제 유튜브도 제가 마케팅하는 사람 치고 되게 마케팅을 못했나 봐요.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구독자 수가 2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악 물고 뭔가 공부해서 하다 보니까 나머지 6개월 동안에 거의 1만 명을 달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계속 공부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한다기보다는 나한테 맞는 채널 하나를 잡아서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이렇게 키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